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합동 분향소를 찾아 처음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발언이 또 논란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이 닷새 만에 공개됐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현장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분노하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당일 747번 버스가 향하던 오송역과 합동 분향소에는 애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버스들이 운행을 포기했던 참사 당시 747번 버스만 왜 노선을 바꾸어 운행을 강행해야 했는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동료 기사들은 구형 전기버스 때문이라는 추측도 내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닷새 만에 합동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유족들은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며 사과와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늑장 대응으로 고발을 당한 김영환 지사는 뒤늦게 공개 사과하면서도 자신이 있었어도 바뀔 건 없다는 말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합동 분향소.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희생자의 이름이 적힌 위패를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동생은 오빠를 향한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오빠가 잘 있는지 보려고 온 거고 그냥 나 보고 싶어서 왔어요. 유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부모님은 너무 억울하거든요, 솔직히. 나한테 이상하잖아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징계 받으셔야죠. 충청북도도 청주시도 수사 중인 자료라고 공개하지 않고 있는 차량 블랙박스와 터널 내부 CCTV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며 유족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향소를 차려놓는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위로가 다 되지는 않고 유족한테는 어떠한 무슨 사과문이나 뭐 어떤 것도 없으셨거든요. 그게 유족에 대한 사과인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분향소를 찾아 참사 이후 처음으로 공개 사과했습니다.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도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 재난대응의 최고 책임자이자 지휘자인 김 지사는 현장에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었다고 말해 또다시 논란을 키웠습니다.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지금 골드타임이 짧은 그런 상황에서 전개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현장에 있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범석 청주시장은 분향소에 조문을 와서도 유족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황급히 분향소를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입장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되니까요. 시정 책임자로서. 문제가 되거나 책임질 수 있는 책임지겠습니다. 시청으로 돌아간 뒤에야 이 시장은 별도 브리핑을 자청해 공식 사죄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들과 만나 완전히 뜯어 고친다는 각오로 철저히 감찰하고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네, 한편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의 내부가 공개됐습니다. 물이 완전히 빠진 현장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45명 규모의 합동감식단이 투입돼 참사 원인 규명을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지현 기자입니다. 6만 톤의 물과 토사가 밀려들었던 오송 지하차도. 끝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터널 바닥 곳곳에는 여전히 물 웅덩이가 고여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는 강물이 범람할 때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팔뚝만한 물고기 사체도 나뒹굽니다. 터널 천장에도 수마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곳곳에 떠밀려온 나뭇가지가 붙어 있고 터널 조명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신발도 매달려 있습니다. 떨어져 나간 차체 일부도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공개된 참사 현장에서는 현장 합동 감식도 시작됐습니다. 현장 감식의 핵심은 크게 세 부분. 우선 설계도면과 지하차도 구조물이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3D 스캐너가 처음 동원됐습니다.
본격적인 감식에 앞서 경찰 협조를 받아 취재진도 감식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안쪽까지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 감식단은 이곳 내부를 3D로 형상화하게 됩니다. 이어 배수 펌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이번 감식을 통해 밝혀낼 예정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지하차도 가장 안쪽입니다. 반대편에 배수 펌프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감식단은 이 배수 펌프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여부 또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에는 1분에 3톤의 물을 빼낼 수 있는 배수 펌프 4개가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펌프실을 개방해서 그 안에 펌프 등 시설물들이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하고 정상 작동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고요. 임시제방 붕괴 현장에서도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합동 감식단은 폭우 당시 허물어졌던 임시제방과 시공 계획서가 일치하는지 여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네, 이번 참사에 분노하고 슬퍼하는 시민들의 애도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생자 합동분향소와 추모 공간에는 일반인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도 또 열렸습니다. 김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너무나도 슬프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동안 고마웠다.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마음들이 오송역 벽면에 나붙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에 갇혔던 747 버스가 끝내 다다르지 못한 최종 목적지. 오송역 버스 승강장을 시민들은 추모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평소 같은 버스를 이용하던 시민들부터 저도 항상 747 타고 다니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생생한 참사 기억으로 괴로운 시민들까지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시민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사고에 그렇게 된 게 많이 안타깝고 속상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조화를, 또 다른 누군가는 술과 커피 그리고 초콜릿을 조용히 두고 갔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멀리서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도 있었습니다. 부산 초량 지하차도에서 침수가 났고 이번에도 반복이 됐잖아요. 앞으로는 좀 이런 사고가 없어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했으면 하는 마음. 승객을 먼저 살리려던 버스 기사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죽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위로하려고 하는 거를 알려주면은 유족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동 분향소에는 일면식도 없던 시민들이 찾아와 함께 슬픔을 나눴습니다. 추모객들은 이번 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지금 수사를 지금 들어가고 다 하고 있지만은 이 재난에 관계분들을 좀 조사해야 될 게 아니냐. 또 참사 일주일을 앞두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참사 희생자 추모와 함께 진상규명 촉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이번 오송 참사의 책임자를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하라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충북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 12개 단체는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충북도청에 모여 이번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은 희생자 유족 일부와 함께 충북경찰청을 찾아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복청장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하라며 고발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747번 버스는 원래 노선이 아닌 길을 돌아가다 이 같은 참변을 당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해서 오송역으로 갔는지에 대해 동료 기사들은 구형 전기버스라 역에서 충전하지 않으면 차가 설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답을 했는데요. 다른 버스가 막히자 이 버스로 갈아탔다 참변을 당한 승객들도 확인됐습니다. 김대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홍수경보가 내려진 미호천교는 버스 첫 차가 운행되던 시각부터 이미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청주 도심에서 KTX 오송역으로 가는 상당수 버스는
운행을 포기하고 차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747번 급행버스는 원래 노선이 아닌 10km를 돌아 지하차도로 향했고 결국 참변을 당했습니다.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다른 기사들에게 왜 운행을 해야 했는지 물었더니 다른 버스와 달리 747번 버스는 선택지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2018년 말에 출시된 전기버스인데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오송역과 버스회사 2군데뿐입니다. 여기는 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이게 전기 충전을 안 하면은 운행을 못 해요. 그냥 2번 이상을 뛸 수가 없어요. 이 747번 버스는 6대가 있는데 모두 전기버스입니다. 초창기에 나온 차량이라 이렇게 한 번 운행하면 반드시 충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뭐 에어컨이나 시터 틀면은 한 번 밖에 못 가요. 무조건 충전해야 예, 무조건 충전. 2번 했다가는 잘못되면은 서요. 배터리가 부족해서. 이 옛날 모델이라 부족해요. 또 버스 기사가 혼자 노선 변경을 결정할 수 없고 회사나 청주시와 반드시 협의했을 것이라고 동료들은 말합니다. 노선 위반 과징금 100만 원 두드려봤는데 기사 이유대로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죠. 지금 우리 현실이. 747번 버스에서 숨진 채 발견된 70대 할머니 3명의 안타까운 사연도 확인됐습니다. 아파트 청소를 하러 오송으로 가던 할머니들은 원래 다른 버스에 탔는데 길이 막혀 청주터미널로 다시 돌아가자 오송역까지 간다는 이 버스로 갈아탔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같이 친구분 3분이랑 그 출근을 하시던 중이었거든요. 교통카드에는 747이 안 찍혔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버스를 타고 계셨는지. 버스회사 측은 어떻게 노선 변경이 이루어졌는지는 경찰 수사에서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북 향토기업들의 수해복구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쌍용, C&E 등 9개 회원사로 구성된 한국시멘트협회는 수해성금 5억 원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부를 통해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 여자농구단인 KB스타즈도 연고지인 청주권 수해복구를 위해 기부금 5천만 원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원건설도 5천만 원 상당의 수제 의연품을, 또 한국전기공사협회 충북도회도 1천만 원을 청주시에 각각 기탁하며 빠른 복구를 당부했습니다. 청주가 국가첨단전략산업 2차 전지 특화단지와 바이오 소재부품 장비 특화단지로 동시에 지정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 BM 등이 위치한 오창일원 4개 산업단지가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세계 배터리 산업 허브 추진이 가능하게 됐으며 오는 2030년까지 매출 196조 원, 고용 14만 5천 명 달성이 기대된다고 충청북도는 밝혔습니다. 2차 전지 특화단지는 청주 외에 포항과 새만금, 울산도 지정됐습니다. 또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오송과 안성, 광주, 대구, 부산 등 5곳에는 오는 2032년까지 모두 6조 7천억 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10일 개막되는 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내년 20살을 앞두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화제 측은 부실한 회계와 영화제 존폐 논란, 또 예산 삭감 등 많은 시련에도 음악영화제라는 본질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뒤로 뛰거나 걷는 주인공들, 그리고 무언가를 유심히 바라보는 인물들. 올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예고 영상인 트레일러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뜻의 음악 용어인 다카포를 올해 슬로건으로 정했듯이 내년이면 20살이 되는 영화제를 초심에서 살피고 돌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제천 국제음악 영화제의 성과를 한번 짚어보면서 겸허하게 또 저희가 뭘 바라봐야 될까, 오히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자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싶어서. 올해 개막작은 도미니크 데루데레 감독의 벨기에 영화 뮤직 샤펠입니다. 23살의 피아노 대가 제니퍼 로지어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완전히 고립된 한정된 공간, 그리고 시간적인 제약,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좀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경쟁자들 간의 어떤 관계를 바탕으로 심리 스릴러 음악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상영작은 29개 나라에서 온 104편, 지난해 150편보다 3분의 1 정도가 줄었습니다. 영화제 예산이 지난해 3분의 2 정도로 깎이면서
한정된 예산에서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악영화제로서의 정체성을 확보를 하면 그 부분을 잃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올해 주어진 예산과 조건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사업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유명 스타 초빙 등 외관에 집중하기보다 음악영화제라는 본분과 내실에 더 충실한 영화제도 약속했습니다. 시민들에게 그리고 영화 팬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려는 이런 영화제로 거듭나고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다음 달 10일부터 15일까지 청풍호반과 제천문화회관, CGV 제천 등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올해 초 세 자릿수를 유지하던 충북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이달 들어 연일 네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집계한 지난 19일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077명으로 전날 1,351명에 이어 이틀 연속 네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이후 세 자릿수였던 충북의 코로나19 일일 환자는 지난 11일 반년 만에 처음으로 네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격리 의무 해제와 에어컨 가동에 따른 실내 밀폐 공간 활동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괴산군이 물이 넘치는 원료로 큰 피해가 난 괴산댐을 현재 발전용이 아닌 다목적 댐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송인원 괴산군수는 피해 현장을 방문한 한창섭 행정안전부 1차관에게 괴산댐을 발전용이 아닌 수위 조절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목적 댐으로 변경하고 관리기관도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닌 수자원공사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957년 국내 기술진이 설계 시공한 최초의 발전용 댐인 괴산댐은 이번 집중호우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43년 만에 두 번째 원류가 발생했습니다. 폭우와 괴산댐 원류 피해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괴산 지역의 응급복구율이 70%를 넘어섰습니다. 괴산군은 지금까지 공공사유시설과 주택 파손 등 242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어제까지 공무원과 군부대, 자원봉사자 등 4천여 명이 긴급 복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200여 명이 대피했던 임시 대피소에는 현재 87가구 130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청북도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세제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 피해로 못 쓰게 된 건축물을 2년 안에 새로 구입하면 취득세가 면제되고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또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 납부 기한도 별도 신고를 통해 6개월 연장됩니다. 체납자 징수 유예나 체납 처분도 1년, 특별 재난 지역은 최장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에 도입한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이 시범 운행을 마치고 어제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 전역을 다니는 11인승 셔클은 스마트폰 앱으로 목적지와 탑승 인원을 입력하면 가상 정류장 80여 곳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도록 안내하고 실시간 배차가 이뤄지는 이동 수단입니다. 또 고정된 운행 시간과 노선 없이 승객의 수요에 따라 최적의 경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셔클의 운행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이용 요금은 성인 1,400원, 중고생 1,100원, 초등학생 650원입니다. 충북교육청이 파라과이의 교육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수단을 파견했습니다.
연수단은 다음 달 1일까지 파라과이에 머물며 국립교원대학교 교원들에게 에듀테크 활용 교수 학습법 등을 가르치게 됩니다. 또 현지 한국학교와 세종 한글학교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을 진행하고 노트북도 기증합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파라과이 교육 정보화를 지원해왔으며 이번 방문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